네, 안녕하세요. 종교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아파트를 자녀에게 먼저 증여한 다음에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양도세 부담이 커지니까 가족들에게 부동산 증여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요, 분명 절세하려고 증여했는데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양도세 2월과세 규정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증여했다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5년 혹은 10년 동안 못 판다. 이것도 양도세 2월과세 규정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럼 정말 못 파는 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한지까지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사람들은 왜 절세하기 위해 증여를 먼저 하려고 할까요? 증여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시세가 올라서 6억 원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이때 남편이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양도세는 양도 차익, 즉 보유하면서 오른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것이죠. 그럼 1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6억 원이 되었으니까 5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때 나오는 세금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남편의 아파트를 바로 양도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아파트 시가로 계산되지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6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없이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가는 증여재산가액인 6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6억 원의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양도가와 취득가가 같기 때문에 양도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와 양도세 한 푼 없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의세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막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양도세 2월과세 규정입니다. 가족에게서 증여받고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팔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를 증여재산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를 가져와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이 사례에서는 아내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를 6억 원이 아닌 남편의 취득가인 1억 원으로 가져와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양도 차익은 5억 원으로 계산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법에서 정한 기한은 얼마일까요? 부동산은 10년이고 주식은 1년입니다. 부동산은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린 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 혹은 10년간 못 판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도세를 줄이려고 가족 간 증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 내고 팔 때도 증여자 몫까지 양도세를 내면 이중과세가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이율과세 계산할 때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적용해 줍니다. 그럼 양도세 이율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도세가 계산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표에서 좀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먼저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전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 보유기간만큼의 장특공제를 적용해주죠. 이때 부동산을 증여받고 10년 내에 양도하면 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그러면 양도가는 변함없지만 취득가의 취득 시기를 증여자 기준으로, 즉 준사람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율과 장특공제의 보유기간도 자연스럽게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증여할 때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해 줍니다. 결국 이렇게 계산하면 증여로 인한 양도세가 줄어든 효과가 완전히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 규정상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오히려 세부담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표에서 보셨듯이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를 가져와서 계산하기도 하지만 보유기간도 당초 증여자 기준으로 가져와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장특공제도 더 많이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때로는 이월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세금이 적어지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비교해보고 더 큰 금액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이월과세가 적용되었을 때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남편이 3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5년 후에 10억 원이 되었을 때 이때 아내에게 증여를 했고 그 증여받은 아내가 다시 5년을 보유하고 15억 원이 되었을 때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지 않고 남편이 직접 15억 원에 양도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양도차익 12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죠. 이때 세금은 대략 4억 원 정도 됩니다. 세금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남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아내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의 증여세는 증여세 공제 6억 원을 주고해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세는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니까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결국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치면 대략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직접 양도했을 때보다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고 세금을 계산해 본 것이고요. 이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게요. 아내가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동일한데 양도세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취득가를 남편의 당초 취득가로 가져오고요.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반영해 줍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11억 원 정도 돼요. 물론 남편의 보유기간도 가져와서 장특공제를 더 많이 적용하겠지만 결국 양도세는 대략 3억 7천만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를 합치면 총 세금 부담은 대략 4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남편이 직접 양도했을 때보다 대략 4천만 원 정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증여했으면 최소 10년은 보유하고 팔아야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과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하게 증여받고 10년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앞 사례에서 보셨듯이 증여받고 10년이 지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 대비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10년은 안 팔겠다고 생각하고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총 부담세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니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자식이 1세대 1주택이라면 이월과세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바로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팔기 위해 굳이 10년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2년만 보유하고 팔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3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10억 원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증여를 했고 자녀는 5년 보유하고 12억 원 혹은 10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증여를 하지 않고 15억 원에 팔면 그때 세금은 대략 4억 원 정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증여했는데 자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부모님 취득가를 가져오더라도 어차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되지만 10억 초과한 고가주택은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를 활용할 건데요. 이 사례에서는 10억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그때 자녀가 내야 되는 증여세는 대략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증여받은 아파트를 만약에 12억 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전액 비과세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 양도세 합친 총 부담세액도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부모님 직접 팔았을 때보다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체가 비과세 되는 케이스인 거고요. 그런데 양도가액을 12억 초과하여 15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세대 1주택이어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때 증여받고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막상 세금을 계산해 보면 실제 부담해야 되는 양도세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장특공제도 더 많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양도세가 대략 1,3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증여세 합친 총 세금은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증여를 하지 않고 직접 팔았을 때보다 세금이 1억 7천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위나 며느리에게 공동 증여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 사위나 며느리에게 같이 공동으로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위와 처간 부모님 또는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직계 좀비속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며느리에게 지분 100%로 증여하는가 아니면 자녀와 며느리에게 지분 5대5로 증여하게 되면 자녀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율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게 바로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입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대금이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기속된다면 부당행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서 양도대금이 증여자나 아니면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면 부당행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부담보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이 있다면 같이 넘기는 것을 부담보 증여라고 하는데요.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채무 부분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채무는 양도된 것이니까 이율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 아파트에 대출이 3억 원에 끼어 있다면 이 채무 3억 원에 대해서만 이율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율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부담보 증여를 하면 전체 아파트 가액이 아닌 채무 부분만 이율 과세가 적용되니까 추가되는 양도세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율과세를 활용한 절세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율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이율과세가 무섭다고 증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을 잘 이해하고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만 증여할 때는 양도세, 이율과세뿐만 아니고 취득세도 같이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까 세부담을 비교해 보실 때 이 부분도 반드시 같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로 문의 주시면 쉽고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그랑 대응 없이 믿을 수 있는 조문교세무사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